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갈 6학년을 위한 국어 공부 실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꿈틀 중학국어 기본 개념 요 교재 준비해서 실전 1과 2 잘 따라 했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재 17쪽부터 20쪽까지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봤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운율, 말의 가락과 리듬. 자, 운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바로 외형률과 내재율이 있었죠? 자, 운율 형성 방법 6가지.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심상 6가지. 기억나나요? 자, 이 개념들을 반복하고 연습해 두세요. 먼저 운율과 심상은 시의 3요소 중 하나죠. 자, 시의 3요소 기억나나요? 바로 주제, 운율, 심상. 특히 운율은 노래와 연결이 되고 심상은 그림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시를 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학교 수행평가에서는 이 운율과 심상을 살려서 시를 지어보라는 수행평가를 실제로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재 21쪽부터 25쪽까지 같이 공부해봐요. 자, 교재 21쪽으로 가볼까요? 자, 교재 21쪽에 비유가 나오죠? 자, 비유에 동그라미를 치고 아랫줄에 빗대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바로 비유의 키워드는 빗대어입니다. 자,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동그라미를 치고 서로 연결해 주세요. 그 아래쪽에 보면 네모 박스가 있죠? 원관념, 보조관념, 그리고 사이에 여우 그림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둘을 연결해주고 유사성이라고 써주세요.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비유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드러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아래쪽으로 가면 비유법의 종류에 동그라미를 치고 설명을 읽어볼게요. 먼저 1번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같이 듯이 인듯 뭐뭐인 양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고요. 자, 연결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은유법이 있죠. 자,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의 형태로 표현되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22쪽에 위쪽에 바로 세 번째 의인법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를 쳤나요? 자, 비유법의 종류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요 세 가지. 자, 그럼 우리 의인법 아래쪽에 있는 22쪽에 상징으로 갈게요. 자, 상징에서는 키워드가 뭘까요? 자, 상징에서는 추상적과 구체적이 바로 키워드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땐 문장을 읽고 나서 개념을 설명을 할 땐 반드시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추상적과 구체적의 동그라미를 치고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상징은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모두 드러내지만 상징은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 드러냅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본 후 교재 21쪽부터 22쪽까지 문제 1번에서 8번을 옆에 개념 설명을 보면서 풀어본 후에 채점을 하세요. 자, 버튼 멈추시고 꼭 문제를 풀어본 후에 채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 23쪽부터 24쪽까지 다양한 표현법을 배워보는데요. 이 표현법은 중학교에서 시 파트에서 지필평가에서 정말 잘 나오는 표현법이고요. 잘 배워두면 새로운 시를 읽더라도
응용해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 표현법의 키워드를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볼 거예요. 그리고 그 예의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자, 23쪽 갑니다. 자, 먼저 강조법 5가지인데, 자, 강조법 5가지에서 첫 번째 반복법이에요. 자, 반복법은 키워드가 되풀이입니다. 자, 2번 대조법은 키워드가 차이점이에요. 자, 예문도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과장법은 키워드를 써 넣으세요. 바로 부풀려서가 키워드예요. 자, 얘도 읽어보세요. 자, 점층법은 키워드가 점점이에요. 점점. 자, 5번째 영탄법은 키워드가 감탄과 감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조법 5개를 봤다면 이번에는 변화법으로 가볼게요. 자, 변화법은 첫 번째 대꾸법이 나와요. 자, 대꾸법의 키워드는 나란히예요. 자, 그리고 예문을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서리법의 키워드는 물어보는 이 키워드예요. 예문도 읽어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을 안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도치법의 키워드는 차례를 바꾸어예요.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24쪽에 반어법과 역설법이 나오는데 이 반어법과 역설법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꼭 별표를 쳐놓으세요. 시험이 정말 잘 나오고 또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법이에요. 자, 반어법의 키워드는 정반대로, 즉 마음과 속마음과는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예문 읽어보세요. 아래 보면 먼 후일이라는 김소월 시인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잊었노라 하지만 말로는 잊었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잊지 못한 거죠. 자, 그 다음 역설법은 키워드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리고 진리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그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 나오죠. 그런데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문장에서 이치에 맞지 않지만 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 역설법을 설명을 할 때 저는 꼭 예를 드는 게 바로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을 꼭 쓰는데 작은 거인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했다가 왜 우리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 나오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제서야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역설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요. 즉 김병만이 작은 거인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김병만 씨가 몸집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남을 잘 배려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작은 거인 하면 김병만 하면 아이들이 다 100%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역설법을. 자, 이 표현법을 이야기하면서 키워드를 바로 말할 수 있고 그 예까지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요. 종류가 많아서 힘든가요? 아까 그 비유법 3가지 하고 이 표현법 10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사실 중학교 국어에서 시에서 그 문제는 대부분 잘 풀어낼 수 있어요. 자, 힘을 내세요. 자, 그 다음에 24쪽의 아래쪽으로 보면 시적 허용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시적 허용은 시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이 키워드예요. 즉 시인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시니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23쪽부터 24쪽까지 문제 1번에서 8번을 옆에 개념을 보면서 풀어본 후에 채점을 해보세요. 자, 멈추시고 버튼 멈추시고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25쪽으로 가면 시조가 나옵니다. 즉, 이 교재에서 시 개념 공부의 마지막 파트인 시조예요. 자, 시조의 뜻에서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바로 우리 고유의 정형시가 키워드예요. 자, 빨간 펜으로 키워드. 자, 개념 1은 그냥
개념 속 1에서 그 박스는 그냥 넘기시고요. 개념 속 2의 시조의 기본 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3장 6, 9, 45자 내외이다에 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 그 아랫줄에 사음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삼음절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 아래쪽에 시조를 보면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해서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옆에 써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요거는 중장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겉이고 속 검을 쏜 너뿐인가 하노라, 이거는 종장. 그래서 이 초장, 중장, 종장을 합쳐서 3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각 장을 절반씩 쪼개면 총 6개가 나오죠. 이제 3장을 절반씩 쪼개니까 6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6, 9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각 장을, 즉 한 줄을 4마디로 끊어 읽으니까 요거를 4걸음에 끝난다. 그래서 사음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종장의 첫 음보 있죠. 이제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로 맞춰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시조의 기본 형식이고요. 시조는 형식에 대한 문제는 이것만 알면 거의 다 풀립니다. 자, 근데 시조가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누가 많이 썼을까요? 바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양반들이 이 시조를 많이 지었어요. 물론 뭐 기생도 지었지만, 자, 물론 시조는 지금도 창작되고 있어요. 지금은 창작되지 않고 있다 하면 틀려요. 자, 그럼 시조는 우리 시의 형식상의 갈래에서 그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가 있었죠? 자, 그럼 시조는 형식상의 갈래로 정형시일까요? 자유시일까요? 그 다음, 시조의 운율은 외형률일까요? 내재율일까요? 자, 시조는 형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형시이기 때문에 운율은 외형률이겠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앞에서 배운 개념을 뒤에서 배운 개념들과 자꾸 연결해서 매칭시키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국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교재 25쪽의 문제 1번부터 4번을 옆에 개념을 보면서 풀어본 후에 채점을 해보세요. 자, 멈추고 채점을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21쪽부터 25쪽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는데, 자, 그럼 한번 21쪽에서 25쪽까지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키워드 동그라미 친 걸 복습을 한 후에 잠깐 멈추고 키워드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후에 교재를 덮은 후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일단 버튼을 멈춰보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걸 한번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지 한번 대답해보세요. 자, 1번, 비유는 무엇이고 상징은 무엇인가요? 자, 2번, 비유법 3가지를 말해보세요. 3번,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번, 시의 표현법 10가지를 배웠죠? 이 10가지를 순서에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말해보세요. 자, 버튼 멈추고 말해봤나요? 자, 5번, 시적 허용이란 무엇인가요? 자, 6번, 시조란 무엇인가요? 7번, 시조의 기본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개념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국어의 개념, 국어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어휘력도 늘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비유는 무엇이고 상징은 무엇인가요? 자,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고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비유법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나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물론 하류법하고 대유법도 있는데 일단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만 설명을 해놨어요. 자, 3번,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드러나지만 상징은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 드러낸다. 자, 4번, 표현법 10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자, 반복법, 대조법, 과장법, 점층법, 영탄법, 대꾸법, 서리법, 도치법, 반어법, 역설법. 자, 이 표현법을 들었을 때 키워드가 바로바로 생각나야 돼요. 예를 들면 대조법이면 차이점, 또 점층법이면 점점, 자, 대꾸법이면 나란히, 반어법이면 반대로, 역설법이면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표현법을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고 키워드를 떠올리고 예까지 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시적 허용이란 무엇인가요? 시인이 의도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자, 6번, 시조란 무엇인가요? 우리 고유의 정형시. 자, 7번, 시조의 기본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3장 6구 45자 내외. 근데 여기에서 그냥 45자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항상 45자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42글자, 43글자일 수도 있고요. 46, 47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3장 6구 45자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 사음보이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즉 세 글자로 맞춰야 한다라는 게 시조의 기본 형식이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 시조가 이제 형식이 막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요거를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을 때 입에서 술술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반복 연습을 지금 잘 해두면 물론 중학교 가서도 또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꿈틀 교재 25쪽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매일매일 반복과 연습이 매일매일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자, 매일 반복과 연습이 탄탄한 실력으로 이어지고요. 국어는 결국 내 능력치를 키우는 공부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더라도,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시를 읽더라도 여러분이 배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게 국어 공부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3번째 시간,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4번째 시간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안녕.